자, 이제 마지막 시간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교재 148페이지 봅시다. 네, 148페이지는 1번 챕터 정부의 시장 개입이다 소개되어 있죠?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별표 8개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번 챕터 별표 8개 해두시고요.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에 개입한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정부가 부동산에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시장에 개입할 것인가? 이처럼 이제 시장 개입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정리합시다. 이처럼 이제 시장 개입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크게 두 측면입니다. 자, 먼저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함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때 경제 기능을 수행한다는 이야기는 시장의 실패 현상을 수정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용어 정리합시다. 시장에 실패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우리 이런 생각해 봅시다. 시장이 있어요. 시장이 있으면 시장기구 스스로가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시장이 스스로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시켜준다면 시장이 제 역할,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이유로 해서 시장이 스스로 자원의 최적 배분 달성하는데 실패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는 시장이 제 역할, 제 기능을 다 했습니까? 다 하지 못했습니까? 다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지요. 이 같은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니까 시장의 실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시장의 실패 현상은 시장기구 스스로 자원의 최대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는 시장에만 맡겨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시장의 실패 현상을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실패 현상을 수정해서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된다. 결국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이거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시멘트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네, 자, 인류 가정도 시멘트 말씀드렸는데, 시멘트를 예로인데 우리 국내 경제만 가정합니다. 그래서 시멘트 국내 경제 갔는데 하루에 사회적으로 시멘트가 100만 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루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은 얼마입니까? 100만 포. 그럼 시멘트를 생산해서 하루에 100만 포를 생산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수요 공급이 일치하겠지요. 그래서 자원의 최대 배분은 달성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루에 사회적으로 100만 포가 필요한데 이 시멘트를 생산 회사에서 어떤 이유에서 시멘트를 200만 포 생산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200만 포 생산해버린다. 그럼 사회적 필요보다 생산이 많아지겠지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과대 생산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과대 생산이다. 이처럼 이제 하루에 100만 포 필요한데 200만 포 생산한다면 시멘트 남아돌잖아요. 자원의 낭비를 할 수 있겠죠. 최적 배분이 달성됐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지요. 다음은 하루에 100만 포 필요한데 시멘트를 생산 회사에서 100만 포를 생산한 설비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 불구하고 50만 포만 생산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사회적 필요보다 적게 생산한다. 과소 생산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밑에 50만 포만 생산한다면 어떤지? 자, 시멘트는 부족하다 아우성이겠죠. 또한 100만 포를 생산한 설비를 갖추고 있으면 불구하고 50만 포 생산할 때 설비를 놀리는 셈이 되겠죠. 자원의 낭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많이 생산되거나 적게 생산한다면 이는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지요. 따라서 이 같은 게 바로 뭡니까? 시장의 실패란 이야기예요. 여튼 시장의 실패 현상을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대생산에 대한 정부는 개입을 해서 규제를 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회적 필요한 만큼 생산속 유도하겠다라는 거죠. 적게 생산하면 생산을 적극 장려한다는 이야기예요. 적극 장려되고 우리 조장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생산 적극 장려해서 사회적 필요만큼 생산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시장에 실패 현상이 나타나면 이를 어떻습니까? 수정해서 자원의 최적 배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정부는 정치적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정책 기능을 수행한다는 이야기는 그때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이때 사회적 목표에도 여러 있겠죠. 그래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공공임대택을 공급시켜주겠다. 이도 어때? 사회적 목표에 하나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한 자 이제 저소득계층에서 임대를 보호해주겠다. 이도 어때? 사회적 목표가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서 개입을 하게 된다. 이때 사회적 목표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효율성을 추구할 수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형평성을 추구할 수도 있겠고 뭐 기타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또한 정치적 기능을 수행해서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본다면 시장의 실편상을 수정해서 자원의 최적병을 달성하기 위함이다라는 또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 효율성과 형평성 등을 추구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시장 개입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이야기예요. 느끼면 당연히 시장에 개입을 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죠. 이때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먼저 토지의 이용을 규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토지의 이용을 규제하는 방법이 있고 다음은 직접적 개입 방법, 다음은 간접적 개입 방법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도 학자에 따라서는 직접적 개입 방법, 간접적 개입 방법 이 두 가지로만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만 구분한다면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방법이다. 이분은 어디에 포함시키는가? 간접적 개입 방법 여기에 포함을 시켜버린다. 참고하시고 자 우리는 직접적 개입 방법, 간접적 개입 방법 이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분 또 한 번 반복이 될 거예요. 근데 자 우선 이제 직접적 개입 방법에선 공적 주체가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직접 수행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요자가 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급자가 되기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시장에 때 직접 개입한다 할 수 있겠지요. 이 같은 게 직접 개입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공적 주체가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직접 수행하더라는 이야기에서 직접 수행하더라. 해서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게 직접적 개입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반면 이제 금융이라든지 조세, 다음은 이제 부담금, 보조금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시장에 개입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간접적 개입 방법이다. 그래서 간접적 개입 방법의 대표 예가 뭐가 있습니까? 금융, 조세, 부담금, 보조금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 특히 간접적 개입 방법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가 있습니까? 금융, 조세, 부담금, 보조금 이와 같은 걸 통해서 개입하는 게 간접적 개입 방법이다. 그럼 우리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런데 이제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있습니다.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있다. 저 공사는 공기업이니까 당연히 공적 주체가 된다.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택지를 공급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공적 주체가 택지를 공급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부동산에서 공급책을 수행하잖아요. 따라서 이는 어디 합니까? 직접 개입이다. 할 수 있겠죠. 또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택을 건설해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도 어디다 합니까? 직접 개입이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다음은 이제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일종에서 시장에 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얘는 뭐가 뭡니까? 조세잖아요. 조세니까 어디 합니까? 간접 개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LTV나 DTI 비율을 상향 조정하나 하향 조정하면서 시장에 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죠. 그때 LTV, DTI 모두 같아. 주택 담보대출에서 심사 기준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LTV나 DTI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는 이야기는 대출도 많이 해주겠다 이런 뜻이고 하향 조정하겠다 대출도 적게 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LTV, DTI는 모두가 뭐와 관련됩니까? 금융과 관련이 되지요. 그래서 이도 어디 합니까? 간접 개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개발 부담금을 부과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좀 개발 부담금을 부과시키겠다 또는 환경 오염물질 배출하는 부담금을 부과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좀 부담금 이도 어떻게 합니까? 간접 개입이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은 이제 자, 이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보조해 주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는 보조금이죠. 보조주겠다. 보조금 이도 어떻게 합니까? 간접 개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이 주어진 조건을 보시면서 공적체가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자 공급 역할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는 뭡니까? 직접 개입이 되어 있고, 그리고 네, 금융 조세 보조금 부담금 이를 통해서 개입한다면 뭡니까? 간접 개입이다. 이렇게 구분이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자, 다음.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좀 시장의 실패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 무엇 때문에 시장 실패 현상을 초래할 것인가? 바로 시장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시장 실패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대표적인 건 부동산 시장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의 불완전성, 자, 이걸 들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시장이 불안 때문에 때에 따라서 어때? 독점이 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 어때? 과점 기업이 등장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독점은 우리 시멘트 한번 생각해봅시다. 시멘트를 생산사가 딱 하나밖에 없는 게 독점이에요. 다음 과점은 두세 개, 지금 소수란 이야기예요. 지금 독점, 과점 이걸 모아가지고 우리가 뭐라 표현할까? 독과점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시장이 완전하다면 기업이 언제든지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같은 경우에는 독점 과점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네, 시장이 독점 과점이 존재한다는 결국부터 시장이 완전치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처럼 독점 과점의 기업이 존재하는 건 결국 시장일 때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보세요. 이제 부동산 시장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지요. 따라서 독점 과점 기업이 등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점이다 생각합시다. 그럼 시멘트를 생산 회사가 딱 하나밖에 나밖에 없어요. 그럼 나밖에 없으면 내가 어때? 사회적으로 하루에 100만 포가 필요한데 이 100만 포를 생산하는 설비를 갖추고 있으면 그러고 100만 포 생산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겠지요. 알겠죠? 사회적으로 필요량보다 훨씬 적은 50만 포 이렇게 생산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뭐 때문입니까? 자, 사회적으로는 100만 포 필요한데 50만 포만 생산하면 나밖에 생산 소유는 없잖아요. 근데 50만 포 생산하면 사회적으로 시멘트는 부조다 우선이겠지요. 품귀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가격이 뛰겠죠. 초과율을 얻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과점 이 같은 경우에는 과소 생산의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한다. 시장 실패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부동산은 개별성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참 개별성이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내 자체가 공급시키는 게 독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시장 실패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이를 들어볼 수 있는데, 이도 우리가 이제 정보의 대칭성 여기서부터 살펴드립니다. 정보가 대칭적인 얘기는 무슨 뜻인가? 시장 참여 모두가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모두가 모든 정보를 알았으니까 시장 참여 간에 정보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럼 정보 차이는 초과인도 존재치 않고 정보 비용도 존재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보와 대칭적인 이야기는 결국 뭘 뜻합니까? 완전 경쟁 시장을 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뭡니까? 불완전하다 그랬죠. 참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때문에 정보는 대칭적입니까? 비대칭적입니까? 비대칭적이다. 그래서 B자 역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보는 비대칭적이다라는 거. 참 정보가 이제 대칭적이 못하기 때문에 결국 시장 참여 간에 정보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초과인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 거래소가 문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역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한다. 그래서 정보가 대칭적이 못하다는 이 자체가 시장 실패 초래는 원인이 된다. 뭐 때문입니까? 결국 시장이 불안해서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규모의 경제다. 이 같은 현상을 들어보시는데, 규모의 경제선 먼저 용어부터 정합시다. 생산, 즉 공급을 늘리면 늘릴수록 장기적으로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 체감 산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자, 이처럼 시멘트 산업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가정한다면, 나와 똑같은 시멘트를 생산하는 회사들이 시장에 들어오는 걸 좋아할까,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그럼 시장에 절대 못 들어오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시장에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원가를 높여야 됩니까? 낮춰버려야 됩니까? 낮춰버려야 되죠. 원가를 뚝 떨어뜨리면 이 원가를 못 맞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못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못 들어온다. 그럼 자, 원가를 뚝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생산을 어떻습니까? 몽땅 해야 되겠지요. 몽땅.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과대 생산을 초래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다른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방해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진입 장벽을 유도한다라는 겁니다. 좀 과대 생산이 이루어진다. 이 자체로 자원의 효율적을 어렵게 하니까 시장 실패초래는 원인이 되겠지요. 또한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 이 자체로 시장을 불안해 만드는 요인이 되잖아요. 자, 만약에 시장이 완전하면 기업이 시장에 아무 때나 돌을 수 있고 아무 때나 빠져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진입 장벽이 존재하면 아무 때나 돌을 수 있냐? 못 들어온다는 이야기. 그렇죠? 결국은 이 자체도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원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장 실패를 초래한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자, 외부 효과 문제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외부 효과는 우리 흔히 외부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쉽게 우리 예를 합시다. 외부 효과는 이제 이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인데 외적인 요인으로부터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때때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때때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좀 외적인 요인에서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외부 효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부 효과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외적인 요인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걸 가려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정의 외부 효과다 이렇게 표현하죠. 또는 외부 경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음 정의 외부 효과, 외부 경제 이 같은 경우에 사적 시장의 생산을 맡기면 사회적 표현보다 적게 생산됩니다. 그래서 과소 생산의 문제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다음 처음 외적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걸 우리가 부의 외부 효과다 이렇게 표현하죠. 또는 외부 불경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외부 불경제. 자, 그럼 이처럼 부의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라는 이야기예요. 이때 사적 시장의 생산을 맡기면 사유로 평보다 더 많이 생산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대 생산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은 지금 제가 결론만 말씀드린 겁니다. 잠시 더 구체로 이야기 드릴 거예요. 결론만 먼저 말씀드렸어요. 그럼 자, 외부 효과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뭡니까? 정의 외부 효과, 외부 경제라는 거, 또는 부의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다. 이 두 가지인데 둘 모두가 자원의 최적 배분과는 거리가 멀어지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한다. 그래서 외부 효과 역시 시장 실패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다섯 번째로 공공재의 존재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공공재라는 것은 공공의 목적으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표로 우리 잘 수 있는 게 국방이라든지 치안, 소방 이거 다 공공재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관련돼서도 그래서 공원이라든지 도로, 상하수도, 가로 등대 모두가 공공재예요. 또한 산림이나 명승지 이처럼 자연 보존이 잘 된 토지도 공공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공공재는 소비의 여러 특성이 있어요. 그 중에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비의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소비의 비경합성이라는 특성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용어부터 정리가 잘 돼야 됩니다. 자, 보세요. 생산입니까? 소비입니까? 소비. 배제성입니까? 비배제성입니까? 비배제성. 경합성입니까? 비경합성입니까? 비경합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재는 소비의 비배제성, 소비의 비경합성 특성을 지닌 재화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소비의 비배제성, 소비의 비경합성 특성을 지닌 재화가 뭐가 되는 겁니까? 공공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용어 정리합시다. 이때 소비의 비배제성이라는 것은 그럼 공공재는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 없다는 특성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번 과제에서는 도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도로 한번 들어보는데, 자, 오늘이 수요일이지요. 수요일이 무슨 날입니까? 학데이지요. 학교는 날이에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제가 와서 여러분께 오전에 강의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저는 나름대로
자료 때 빵빵히 드리고 별로 느낌이 없네. 하여튼 강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제 자, 모든 것을 다루듯이 계속 끄떡끄떡하더란 이야기예요. 이건 다 알아서 끄떡한 게 아니라 졸고 있는 거지요. 어제 전에 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졸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언니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언니는 제가 수업인데 졸았다는 이야기예요. 언니 지금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하여튼 졸았다니 졸았다. 누가 수업인데 졸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혼내키면서. 그래서 제 수업 시간에 졸았으니까 오늘 오전 수업 끝나고 학원 앞에 있는 도로 절대 밟지 말라고 그랬어요. 안 밟습니까? 밟고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뭡니까? 수업에서 배제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비배제성이다. 이게 얘기고 다음 소비의 비경합성선 공공재는 소비에서 경합되지 않는다는 특성이에요. 그럼 소비에서 경합되지 않는 이야기는 내가 이용하다도 다른 사람이 이용을 방해치 않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용해도 다른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동소비가 가능하다. 이 특성입니다. 그럼 자 보세요. 학원 앞에 있는 도로 내가 어때? 걸어간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도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공동소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비경합성이에요. 소비의 비배제성, 소비의 비경합성의 특성을 진정을 뭐라 합니까? 공공재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공재는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 없다고 했어요. 지금 소비에서 배제시키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려고 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겠죠. 마치 버스비 안 내고 버스 탈 현상이 나타난다. 이게 바로 무임승차지요. 무임승차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지금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기 때문에 사적 시장에 생산을 맡기려면 내가 직접 생산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언니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학원 앞에 도로를 만들려면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에서 배제될 수 없다는 특성에서 사적 시장에 생산을 맡기려면 사적 필요보다 적게 생산된다. 그래서 과소 생산의 문제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공공재는 소비의 비배제성, 소비의 비경합성 특성도 있으므로 무임승차 문제라든지 과소 생산 문제를 초래하겠느냐 해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한다. 시장 실패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재는 사적 시장만 껴면 사적 필요보다 적게 생산된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분도 우리 시험 2번이나 답이 됐던 부분이에요. 이렇게 줄졌죠. 공공재 생산을 사적 시장에 맡길 경우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 충분히 생산된 경향이 있다. OX, X 잘못된 거죠? 과소 생산에 대해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 시험 자 사적 시장에 맡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공공재는 정부가 공공의 기금이나 세금을 때 공급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는 5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독과점 기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 다음 정부의 비대칭성이다. 자, B자 조심하자 그랬지요. 자, 다음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외벽과의 존재, 다음 공공재의 존재 이 자체가 모두 시장 실패를 초래한 요인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시장의 실패 현상이 나타나면 이를 어떻습니까?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된다. 그래서 시장의 실패 이 자체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이론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시장의 실패 현상을 수정해서 정부가 개입했어요. 개입한 결과 상황이 더 안 좋아져 버렸습니다. 자, 그럼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는 얘기는 정책에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그렇죠? 자,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부의 실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정부의 실패란 현상이 나타나면 사회적으로 복지 수준은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안 좋아진다. 아시겠죠? 사회적으로 후생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 여기서는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내용들이 여러분 교재 148페이지 1번 챕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밑줄 그어진 부분 읽어보시면 되겠고 하단에 1번 문제도 저희들이 일일이 풀어드렸으니까 한 번 더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9페이지 하단 시연 2번 챕터 외부 효과다. 소개했죠? 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외부 효과 역시 별표 5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2번 챕터 별표
5개 두시고요. 바로 우리 여기서 간략히 결론만 말씀드린 부분이죠. 지금 외부 효과, 이도 어떻습니까? 시장 지표처럼 하나의 요인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살펴본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금 전에 간단히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처럼 외적인 요인에서 대사무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건 어떻습니까? 외부 효과다. 얘기됐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먼저 우리 용어부터 정리합시다. 용어부터 정리하는데 이 외부 효과는 근본적으로 외부성 이렇게 표현했지만 시장을 통합니까? 통하지 않습니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 시장을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의도한 결과입니까? 의도치 않은 결과입니까? 의도치 않은 결과예요. 만약에 이때 이제 시장을 통해버리거나 의도한 결과라면 이 외부 효과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통하지 않냐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 즉 이익을 줄 수도 있고 손해를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그에 따른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가려서 우리가 뭡니까? 외부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누구 입장입니까? 외부 효과를 유발시킨 주체의 입장에서다. 반면 제3자 입장에서 하면 훨씬 더 쉽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외부 효과를 유발시킨 주체 입장에서는 비록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익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에 따른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제3자 입장에서는 이익을 얻었잖아요. 대가를 지불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지요. 그래서 제3자 입장에서는 대가 없는 이익을 얻는 경우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대가 없는 이익을 얻기 때문에 외적인 요인으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할 수 있겠죠. 이걸 가려서 우리가 뭡니까? 정의 외부 효과다 또는 외부 경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정의 외부 효과, 외부 경제다. 만약에요. 이때 이제 제3자 입장에서 이익을 얻는 만큼 대가를 지불한다는 이야기예요. 지불한다라는. 그럼 이때는 주체 입장에서는 비록 의도했지만 이익을 끼쳐주고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럼 시장을 통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외부 효과가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사실은 한번 또 보세요. 3자 입장에서 이익을 얻는 만큼 대가를 지불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내가 2천만 원 이익을 얻었어요. 2천만 원 지불한다면 외적에서 긍정적 영향을 받는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외부 효과가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3자 입장에서 이해하시면 훨씬 쉬운 겁니다. 근데 대가 없는 이익을 얻는다. 이런 외적인에서 긍정적 영향을 받느냐, 이걸 뭡니까? 정의 외부 효과, 외부 경제다 표현하겠죠. 다음 이제 외부 효과를 유발시킨 주체 입장에서는 비록 의도하지만 손해를 끼친다는 이야기예요. 이 따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제3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지만 대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때는 대가 없는 손해를 보는 경우다라는 겁니다. 처음 손해를 보지만 대가가 없기 때문에 외적인 요인에서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할 수 있겠지요. 이때 마찬가지예요. 손해를 본 만큼 대가가 주어진다면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 할 수가 있겠지요. 외부 효과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가 없는 손해인 경우다. 그럼 이때 부정적이 맞기 때문에 부의 외부 효과다 또는 외부 불경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 제3자 입장에서 대가 없는 이익을 얻는다. 그럼 외적에서 긍정적 영향을 받는 이야기에서 정의 외부 효과, 외부 경제를 한다. 자, 대가 없는 손해를 본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를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외부 효과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있습니까? 정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두 가지가 있다 생각하시고, 자, 이것은 외부 효과는 어떤지 생산 과정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소비 과정에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에 있어서 정의 외부 효과, 부의 효과 사례들이 있겠죠? 소비에 있어도 정의 외부 효과, 부의 효과 사례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생산 과정뿐만 아니라 소비 과정에서 나타난다 생각하시고, 다음 이 외부 효과는 토지의 어떤 특성과 관련해서인가? 자, 먼저 보세요. 이 토지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외적인 영향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할 수 있겠지요. 어떤 썰입니까? 부동성 또 이 토지는 다른 토지와 인접이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접된 토지로부터 영향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인접성.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걸 연속성 이렇게도 한번 표현을 했습니다. 연속성. 자, 연속돼 있다는 이야기. 영속성이 아니에요.
연속성이에요. 연속돼 있다는 게 뭡니까? 연결돼 있다. 인접성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벽과는 토지 어떤 성입니까? 부동성 그리고 인접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성, 인접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이제 외벽과의 의의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좀 더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생각합시다. 여기에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주거지역. 이 주거지역에 나도 또 이렇게 이제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집을 가지는데 이 주거지역 근처에 대규모의 생태공원이 조성이 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생태공원이 조성되면서 이 지역이 어떻습니까? 쾌적성은 이 지역의 쾌적성은 더욱더 향상이 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쾌적성이 향상됨으로써 주거지로서 유용성이 높아졌지요. 그래서 내 집의 가치도 상승하더란 이야기예요. 상승하 이때 그래서 이제 생태원 조성자가 뭡니까? 외벽과를 유발시킨 주체가 되겠지요. 그리고 주거지 집을 가진 나는 뭡니까? 제3자가 되는 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자 보세요. 생태원 조성자 입장에서 내 집값 올려줄 목적으로 생태원 조성했을까요? 그건 아니겠지요. 의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익을 주고 있잖아요. 그때는 대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보세요. 그 주체 입장에서는 비록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 이익을 주고 있더라. 그때는 대가로 받지 못한다냐 생각해 보세요. 이제 생태원이 들어서 내 집값 2천만 원 올라갔어요. 그럼 2천만 원 올라가서 2천만 원 때 생태원 조성 갖다 줍니까? 미쳤어요? 안 갖다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비록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익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대가를 받지 못한다. 그럼 제3자인 내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대가 없는 이익을 얻는 경우다 할 수 있겠지요. 이게 바로 뭡니까? 정의 외벽과 외병제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이처럼 생태원이 조성되었을 때 조성돼서 이 지역의 쾌적성이 향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야. 이래서 이 주거지역의 주택시장에서 수요는 어떻습니까? 증가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택시장에서 주택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수요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수요선 자체가 어느 쪽에 갑니까? 우측. 우리 지금 이것도 말 바꾸고 있어요. 좌측으로. 잘못된 거죠?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수요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당초 균형에서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니까 수요만 증가했잖아요. 뭐가 많다? 수요. 그래서 초과 수요 현상을 초래하겠지요. 초과 수요. 이로 인해서 이제 주택의 균형 가격은 어떻습니까? 상승. 초과 수요니까. 다음 수요만 증가했으니까 거래량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사실 주택 가치가 상승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 이제 정의 위협에 나섰을 때 우리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사회적 편익이라는 게 있어요. 편익은 이익이다라는 얘기예요. 다음 사적 편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비용, 사적 비용의 크기를 비교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이 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사회적이다. 이 표현 자체는 지역 전체를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지역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편익이라는 것은 결국은 생태원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이 지역 전체가 얻는 이익이에요. 다음에 사적 이 표현은 누구 입장입니까? 주체 입장이에요. 제3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주체 입장에서 생태원 조성자가 얻는 얘기라는 이야기예요. 자, 비교해보세요. 생태원이 조성되면서 이 지역 전체가 얻는 이익이 클까요? 생태원 조성자가 얻는 이익이 더 클까요? 지역 전체. 그래서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비용점 짚어봅시다. 생태원이 조성됐을 때 이 지역 전체가 지불한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지요. 생태원 조성자가 지불한 비용이 사적 비용이에요. 그럼 뭐가 더 클까요? 당연히 사적 비용이 더 크다 할 수 있겠지요. 우리 여러분이 이제 이게 잘 생각한다면 쉽게 이런 생각하세요. 정의 외벽과다. 이는 외적인 요소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지역 전체가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또 지역 전체가 지불한 비용이 더 작기 때문이다 할 수 있겠죠.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네. 자, 지역 전체가 얻는 이익이 더 크다면 그럼 외적인 요소 긍정을 받는 거죠. 또 지역 전체가 지불한 비용이 작더라도 뭡니까?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보세요. 그럼 이때 생태원 조성자 입장입니다. 자, 지금 생태원 조성자 입장에서는 비록 의도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익을 제공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들이지만 얻는 이익은 적더란 이야기예요. 그럼 생태원 조성하려고 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겠지요. 그래서 사적 시장의 생산을 맡기면 어떻습니까? 과소 생산의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결론만 과소생산 이야기 드렸던 거 있죠? 과소생산에 문제가 나타난다. 그럼 자, 과소생산 이 자체는 자원 효율적으로 어렵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실패 현상을 초래해야 되고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어때? 정부가 개입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정부는 개입해서 생태원 어때? 조성을 규제를 가할까요? 예, 적극 장려할까요? 적극 장려해야 되겠지요. 적극 장려해서 조장 정책을 시행한다. 적극 장려하는 게 조장이다 표현됐어요. 조장을 시행한다. 그래서 생태원 조성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주겠다. 또 비과세 세상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생산을 적극 장려한다는 이야기예요. 장려면 이제 생태원의 조성은 늘어나겠지요. 그래서 정의 외벽과를 유발시 재화에 어떻습니까? 공급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정의 외벽과다 이때는 사적 시장에 생산을 맡기면 사회적 평보다 적게 생산되죠? 네, 그래서 시장 실패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부가 일 수정해서 개입을 한다. 정부가 개입해서 생산을 적극 장려한다면 공급이 증가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생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자, 이와 같은 정의 외벽과를 유발할 만한 시설물들이 내 지역 가까이 두는 걸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좋아하겠지요. 적극적으로 유출력 안간힘을 쓰는 현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가려서 우리가 뭐랍니까? 핀피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핀피 현상이다. 표현해요. 이건 플리스 in my front yard 여기 저걸 잘 따는 거예요. 그러나 영어 필요 없습니다. 자, 핀피 나오면 우리는 뭐만 떠오르자? 피 이것만 떠오르자는 이야기. 피 이것만 떠올리자는 이야기요. 피 이게 뭡니까? 플리스 제발 좀 도와달라는 이야기예요. 왜? 집값 땅값 올라간다. 뭐 때문에? 외적인 요인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럼 결국 뭡니까? 정의 외벽과 관련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핀피 이 자체는 정의 외벽과 관련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또 이제 우리가 이 사례를 한번 생각합시다. 역시 여기에 이제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주거져 주택시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도 여기 이제 집을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가지고 있는데 이 주거지 근처에 시멘트 공장이 들어섭니다. 그럼 시멘트 공장이 들어서서 시멘트를 생산 과정에서 환경 오염물질 배출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환경 오염물질 배출하는데 이 따른 정화비용은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이 지역의 대기도 수질도 토양도 오염이 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지역의 쾌적성은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안 좋아지겠죠. 그럼 쾌적성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는 주거지로서 유용성이 떨어진다는 얘기. 그래서 주택 가치도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떨어진다는 얘기. 이 경우를 생각하자면 이때 시민통장은 외벽과를 유발시킨 뭐가 되는 겁니까? 주체. 그리고 집안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제3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보세요. 시민통장 입장에서는 내 집값 떨어뜨릴 목적으로 시멘트를 생산했을까요? 아니겠지요. 그리고 의도하지 않았던 이야기예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손해를 주고 있지요. 이 따른 보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하죠. 그리고 비록 의도하지 않았지만 손해를 끼치고 있다. 이 따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제3자인 내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대가 없는 손해를 보고 있다 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부동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부의 외벽과 외부 불경제 사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조건 보시면서 정의 외벽과냐 부의 외벽과 이것도 구별을 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보시면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물어보는데 자 이런 사례를 가지고 물어본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시멘트 공장이 있지만 우리 지금 살짝 말 바꿉니다. 석탄 공장. 석탄 공장에서 매연을 배출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보세요. 그럼 제3자 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 보세요. 아파트의 가격이 어떻습니까? 떨어졌다. 그럼 떨어진 만큼 보상 받습니까? 못 받잖아요. 그럼 대가없는 손해를 보고 있지요. 뭡니까? 부의 외벽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제 인근 지역에 대형 쇼핑몰이 들어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대형 쇼핑몰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들어서면서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이야기예요.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는 정의 외벽과입니까? 부의 외벽과입니까? 정이 되겠지요. 자, 제3자인 내 입장에서는 아파트가 상승했는데 상승만큼 대가 지불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럼 대가 없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정의 외벽과다. 또 이걸 살짝 말 바꿔서 이렇게 또 출제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대형 쇼핑몰이 들어섬으로 해서 이 지역에 교통 혼잡이 심해졌다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이는 정입니까? 부입니까? 부. 아파트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최선의 입장에서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다 보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나는 대가없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부의 외벽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은 이제 이처럼 부의 외벽이 나타나면 또 비교해 봅시다. 자, 사회적 편익과 사적 편익의 크기를 비교해보자. 또한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의 크기를 비교해보자는 겁니다. 이때 사회적은 지역 전체라 그랬지요. 사적은 누구 입장입니까? 외벽과를 보신 주체 입장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이처럼 시민통장이 시민들 생산을 해서 환경 오염물질 배출하고 있어요. 졌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기도, 토양도 오염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야. 이때 지역 전체가 얻는 이익이 사회적 편익이 되겠지요. 시민통장이 얻는 이익이 사적 편익이 되겠죠. 어디가 더 클까요? 사적 편익이 더 크겠지요. 다음 이제 시민통장은 오염 정화 비용을 부담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그럼 누가 부담합니까? 지역 주민들이 부담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지역 전체가 지불한 비용은 어때? 높아지겠지요. 높아지겠죠.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 어때?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부의 외벽과다. 이 표현하면 자, 제3자 내 입장에서는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 전체가 얻는 이익은 클까요, 작을까요? 작지요. 또 지역 전체가 지불한 비용은 어때? 커진다는 이야기. 또 역으로 지역 전체가 지불한 비용이 작다는 이야기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지요. 또 지역 전체가 지불한 비용이 크는 얘기는 뭡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건 부의 외벽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또 이제 시민통장 입장에서 생각합시다. 주체 입장에서 비록 의도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손해를 끼친다는 이야기. 이따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또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들이고 얻는 이익은 많다는 이야기예요. 이때가 뭡니까? 절호이기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몽땅 생산해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사적 시장에 생산을 맡기면 과대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하는 거죠. 자, 시장에 실패 현상을 초래해야 되고 이걸 어때?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 어때? 개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정부는 개입해서 생산을 어때? 금지시킬까요? 규제를 갈까요? 규제를 간다는 이야기예요. 자, 금지가 아니에요. 자, 한 번쯤 나올 때가 됐습니다. 금지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시멘트는 반드시 사회적 필요하잖아요. 그 생산 금지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회적 필요한 양만큼만 생산될수록 어때? 규제를 가한다. 그래서 이제 규제 정책을 시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제 정책에서 시민통장에 환경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시킬 수도 있겠지요. 다음 중과세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음은 토지의 이용을 규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등의 방법을 써서 규제를 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가장 대표인 정선이 바로 뭡니까? 지역지구제다 할 수 있겠죠. 지역지구제다. 이런 공부 시간에도 배우셨을 겁니다. 자, 용도지구 이 같은 걸 지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이걸 지정해서 행위자를 가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주거적 근처에 시민통장은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토종을 못하도록 어때? 행위자를 가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가하겠다. 그래서 부의 외벽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킨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지역지구제다라는 겁니다. 이는 토지용 규제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 중에 하나가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서 지역지구제 근본적으로 뭐 때문에 지정합니까? 바로 부의 외벽과 이를 어때?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가한다면 그렇죠? 규제를 가한다면 시멘트의 공급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하겠지요. 그래서 이제 시멘트의 공급은 어때?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부의 외벽과 이월에서 사적 시장에 생산을 맡기면 과대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시행시표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규제를 가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어때? 공급이 감소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 생산수로 어때? 정부는 유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봅니다. 이제 정부가 시민통장에게 환경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시켰어요. 부담금을 시민통장에 부과시켰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규제를
가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부담금을 시멘트 공장은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되겠지요. 그럼 시멘트 공장에서 부담금을 내는 만큼 시멘트 때 생산자 원가의 상승 요인이 되겠지요. 따라서 시멘트 시장에서 수요가 일정하더라도 수요일자도 시멘트 공급은 어떻습니까? 감소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공급 감소하니까 공급선 자체가 어때? 좌측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당초 규제에서는 어떤 당시가 수요일자인데 공급만 줄었어요. 뭐가 많습니까? 수요. 그럼 초과수요 현상을 초래하겠지요. 초과수요니까 당연히 시멘트의 균형 가격은 상승. 그리고 한쪽은 일자인데 한쪽이 감소했으니까 균형 거래량은 어때? 감소한다는 거지요. 이 자체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지요. 왜? 주택 생산에서 시멘트 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이제 시멘트 가격이 상승할수록 주택시장에서 주택 생산에서 그만큼 원가 상승 요인이 되겠지요. 그럼 주택시장에서 주택의 수요는 일정하다 할지라도 원가 상승이니까 주택시장에서 어때? 공급이 감소하게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주택시장 역시 마찬가지네요. 공급선 자체가 좌측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당초 균형에서는 어떤 상? 초과수요. 그래서 주택의 균형 가격은 어때? 상승. 그리고 공급만 감소하니까 거래량은 어때? 감소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가 정리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부가 부담금을 부과시켰어요. 그럼 부담금을 부과시켰다는 얘기는 규제를 가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부의 외벽과 외부 불경제를 야기시킨 재화의 공급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 그래서 우리가 이사는 시멘트 어때? 시멘트 공급은 어때? 감소한다. 이 내용이잖아요. 다음 이처럼 정부가 부담금을 부과시켰어요. 자, 규제를 가하니까 이래서 주택시장에서 주택 가치는 어떻습니까? 상승한다는 거예요. 상승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혼동하지 마시고요. 자, 근본적으로 부의 외벽화가 나타납니다. 그럼 외적에서 부정적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는 가치가 떨어지고 여기서는 가치가 상승한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부의 외벽화가 나타나면 외적에서 부정적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이때 정부가 개입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개입한 결과 떨어졌던 게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의 외벽과 이래서 주택 가치가 떨어진 건 뭡니까? 정부가 개입하기 전이고. 그럼 정부의 개입을 해서 떨어진 게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 다음은 이처럼 이제 부의 외벽과 외부 불경제를 유발시킨 시설물들이 내 지역까지 들어오는 걸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한다. 절대 못 들어오게 한다는 이야기요. 자, 이 같은 사회적 현상을 뭐랍니까? 님비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not in my backyard 여기에 첫 글자입니다. 내 땅 뒤로는 절대 들어오지 말라는 뜻이에요. 들어오지 말라. 이분도 영어 원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만 기억하시까? 니은 이것만 기억해요. 니은이 뭡니까? not 절대 들어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왜? 땅값, 집값 떨어진다는 거지요. 그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뭐가 관련했습니까? 부의 외벽과 이와 관련된다는 거면서 여러분들이 핀피 현상은 뭡니까? 정의 외벽과 님비 현상은 뭡니까? 부의 외벽 관련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부동산 시장 일동에서 정의 외벽과 부의 외벽과 관련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다 드렸어요. 그런데 이분도 여기 조금 조심할 게 있습니다. 사실 제3자인 내 입장에서는 정의 외벽과다. 이때는 뭡니까? 대가 없는 이익을 얻는 경우잖아요. 긍정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시장이 실패하는 관련해서 인생한데 그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니다. 자, 보세요. 정의 외벽과 이 자체도 당연히 어때? 사적 시장 생산을 맡기면 과소 생산이 되는데 시장 실패처럼 요인이 되죠? 그죠? 부외벽과 당연히 사적 시장을 맡기면 과대 생산, 그래서 시장 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외벽과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뭡니까? 정의 외벽과 또 하나는 뭡니까? 부의 외벽과. 참 두 가지가 있다는. 두 가지인데 둘 모두 다 어때? 시장 실패를 초래한 요인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요인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죠. 정의 외벽과 부의 외벽과 둘 모두가 어때? 다 시장 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외벽과 이 자체가 뭡니까?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시고 다음은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사회적 편익과 사적 편익을 비교해 보니까 어느 한쪽이 크더란 이야기예요. 그죠? 다음 보세요.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을 비교하니까 어느 한쪽이 크더란 이야기예요. 만약에 사회적 편익과 사적 편익이 같다라면 외교권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는 겁니다. 다음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이 같다라면 외교권은 어때?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사회적 편익과 사적 편익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이 같다면 외교권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사회적 편익과 사적 편익 간에 어느 한쪽이 크더라는 이야기예요. 즉 괴리가 있다는 겁니다. 또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 간에 어느 한쪽이 크더라, 괴리가 있다는 이야기. 이때 어때? 외교권은 반드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외교가 나타난 이야기는 시장 실패를 초래하고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를 수정해서 정부가 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회적 편익과 사적 편익이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이 같다면 외교권은 나타나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그렇죠? 그렇지만 둘 중에 어느 한쪽이 크더라는 이야기예요. 즉 괴리가 있다면 반드시 어때? 외교권은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정이 됐든 부가 되든 반드시 외교권 나타난다. 그럼 외교권 나타나는 이 자체가 뭡니까? 시장 실패를 초래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를 수정해서 정부는 어때? 개입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좀 어려운 질문 이렇게 질문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클 경우 정부는 시장에 개입을 하고자 한다. 맞잖아요. 조금 잡으세요.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결국 괴리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외교권 나타나겠죠? 그럼 시장 실패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수정해서 정부는 어때? 개입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조금 어려운 점에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외교권 이런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재 149페이지에 2번 챕터 외교과다. 이번 설명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재 역시 어때? 저희 기본 이론과에서 밑줄 그어드린 부분 있죠? 이 부분만 읽어보시고 153페이지에 2번 문제도 꼭 좀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3번 챕터 보시면 공공재다 소개되고 있죠? 공공재 여기 별표 하나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별표 하나 해주시고 이미 우리도 공공재 설명 여기서 다 드렸죠? 다 드린 내용이에요. 밑줄 그어진 내용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세요. 154페이지입니다. 3번 문제도 저희들이 일요일달 풀어드렸어요. 한번 또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보세요. 155페이지 보시면 4번 챕터 지역 지구재다 소개되고 있죠? 옆에다 별표 4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표 4개 해놓으시고 지역 지구재다 이건 뭡니까?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라는 이야기예요. 정수입니다. 지역 지구재 실현 목적이 뭡니까? 바로 부의 외벽과 이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함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4번 챕터 지역 지구재 별표 4개 해놨지만 4개 자체가 뭡니까? 모두가 양골 1번 지역주의 목적 이와 관련된 질문들이 그만큼 많이 출제가 된다 생각하시고 양골 1번에 아마 밑줄을 그어져 있을 거예요. 양골 1번만 보시면 나머지 신경 쓰지 마세요. 양골의 1번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오늘은 4번 챕터 지역지구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토지 정책부터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저희들이 많은 이론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혼돈도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꼭 복습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에 더 좀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